딱이 맞은 영혼 제4부 마음 상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자기 고유의 심리적 주제 인식하기. 앞에 장들에서 분명히 밝혀진 대로 마음 상함이라는 현재의 사건 뒤에는 그 이전의 원초적인 마음 상함, 다시 말해 어릴 때 경험한 퇴짜, 거부, 무서운 충격 같은 기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 상함이 계기가 되어 그와 결부되어 있던 내사와 불안, 채워지지 않은 욕구 등이 모두 되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특별히 자기에게만 해당하는 특수한 주제를 잘 알아두는 것이 현재의 마음 상함은 물론 과거의 근원적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줍니다. 이것은 또한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는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각자 자신만의 마음 상함 거리를 확실히 짚어낼 때까지는 우리는 똑같은 유형의 상황과 처지에서 끊임없이 거듭하여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치 언젠가는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예전에 그 상처받던 상황을 반복하여 상연하는 격이지요. 이러한 마음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내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소화할 수 없는 지침, 자기를 옥죄는 금지사항 같은 것을 해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서 말입니다. 유리관이 땅에 떨어져 몸이 흔들리는 바람에 목에 걸렸던 사과 조각이 튀어나와 백설공주가 다시 살아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주의 목에 걸려서 공기를 차단하고 있었던 이 사과 조각처럼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거나 아예 살아갈 수 없게 하는 원인을 마음에서 떨구어 버릴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새 공간이 열리면서 마음 상함에 대처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사는 찾아내기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의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건지, 나 자신과 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왜 모든 사람에게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저항과 나의 마음 상함을 거듭해서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안고 있는 마음 상함의 개인적 주제를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예화들에서 나는 그때마다 내담자들의 개인적 상처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휴가를 함께 보냈던 실비아 그로스의 경우 마음 상함 뒤에 자리하고 있던 그녀만의 주제는 엄마에게 받은 거부와 박대였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제공한 내사는 너를 원하지 않는다였지요. 남이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비아의 삶은 연인 관계에서 거부당한 체험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와의 관계는 계속 망가졌습니다. 남자가 떠나거나 그녀가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둘 중 하나였지요. 사실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해서 배우자로 선택한다고 해도 그녀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 실비아는 무의식 중에 사랑이 깨지거나 아예 생겨나지 않도록 항상 상황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남들이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보인 셈이었지요. 상담을 하는 가운데 비로소 이런 맥락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일단 원인을 알고 나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내사 치료는 개인사의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내사는 대개 일찍 형성되는 편인데다가 어린 시절의 경험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확인되고 나면 그것이 누구의 영향이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너를 원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해주었니? 라는 물음을 따라가다 보니 실비아의 기억은 자기 부모에게까지 이르고 어린 시절 홀대받았던 장면들을 기억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버림받은 느낌을 잘 갈무리해가는 한편 그 느낌에서 비롯된 고통과 분노를 의식하고 표현해내는 과정에서 내사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실비아의 경우 그녀는 자신도 당연히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환영받을 권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지녀왔던 내사를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로 바꿀 수 있었지요. 그녀가 자신을 위해 창안해낸 문장은 나도 남들이 반기는 인물이며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고 그 역시 나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다 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그녀에게 잘 어울리는 것이었으므로 실비아는 그것을 자신에게 속하는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실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고쳐진 내용을 깊이 체험하여 자기 것으로 하는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행동 목록에 확실히 자리 잡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비아가 다시 그것과 비슷한 일에 맞닥뜨려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견해와 태도를 견지할 때에야 비로소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한때의 과거의 내사에 따라 행동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느냐 하는 선택권은 항상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내사라는 것은 행위, 즉 정신의 태도이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내사를 보유하고 수행해 나갑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내사에 속수무책으로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는 우리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내사를 변화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자리합니다. 내사는 불안을 먹고 자라며 또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내사가 변화하면 당사자가 불안을 느끼는 정도도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실비아가 태도를 바꾼 후에 어떤 남자를 사귀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자신과 그 남자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셈이므로 남자가 또 자기를 떠날까봐 전처럼 그렇게 서둘러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상황은 남자를 대하는 실비아의 태도에 영향을 주어 이 만남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관계가 정말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될 거라는 보장이야 없지요. 하지만 실비아는 이 관계가 일단 성립되는 데까지는 공헌을 한 겁니다. 내사를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자기 자신에 대한 동정심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부당하고 상처받은 우리 안의 어린아이, 다시 말해 예전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날에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시에 남들이 그랬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도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거부합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고치 속에 꽁꽁 숨은 채 우리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실비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며 울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그 아이를 찾아내고 차츰 친해질 때까지는 말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겁을 먹고 공포에 질려 있었는지를 느끼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불쌍한 아이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았을 때 그녀의 마음에 동정심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위해 이 아이와 함께 울고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실비아는 운다고 아이를 질책하고 그 때문에 이번에는 아이를 사랑해주지 않는 행위를 중지했습니다. 대신에 그 아이를 애정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지요. 실비아가 이 아이를 받아들이자 남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사가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아이를 자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길 원할 때 인격체로서의 자기 자신 또한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사는 목적을 갖고 어떤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모을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말하자면 게슈탈트 주기를 도중에 끊어버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행위나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만족감을 얻기는 틀려버린 셈입니다. 실비아는 내사에 눌려 자신이나 배우자 모두에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게슈탈트 주기를 진행 도중에 중단시킨 셈이었습니다. 다시 버림받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 때문에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한 번도 제대로 관계를 맺고 접촉해보지 못한 채 그녀가 남자를 떠나든가 아니면 혼자 남는 사태가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전적으로 실비아만의 책임이라는 오해는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에는 항상 양쪽 모두가 책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개별적으로 상담을 할 때에는 실비아의 문제가 전면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상대 남자의 문제를 빼고 실비아의 문제만 다루었을 뿐입니다. 그 남자의 문제는 스스로가 해결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내세와 에너지 억제 사이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의 에너지를 억제하는 내사는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 욕구가 생기는 대로 다 따라해서는 안 되지. 주책 없는 일이야. 그러면 그 배고픈 사람은 그냥 눌러 앉아 있든가 아니면 부엌까지 가지만 먹을 것을 꺼내오지는 못합니다. 배는 계속 고프고 독서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먹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지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는 먹는 일과 읽는 일, 그 어느 것도 즐기지 못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내사 쪽에서 보면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 주기를 온전하고 만족스럽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내사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기 자신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사를 바꾸면 그와 더불어 자아가 발전하면서 나 한계가 넓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사를 버리거나 바꾸고 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 그 결과 다른 새로운 경험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경험, 새로운 경험을 할 용기를 내고 커다란 위험도 감수할 태세를 갖추면 지금까지는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일을 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려서도 훨씬 유연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실비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와 함께 남자들에 대한 태도도 바꾸었습니다. 헤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기로 한 것이지요. 사랑받을 기회를 더욱 많이 자신에게 허락하는 한편 누군가가 자신을 정말로 좋아할 때 뒷걸음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두려울 겁니다. 어쩌면 그러다가 또 다른 내사와 미해결 과제의 경험과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새롭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관계와 결속을 원하는 그녀의 동경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마음을 다치게 했던 근본 원인인 자신의 개인적인 주제를 발견해내고 그 주체와 결부되었던 내사를 바꿈으로써 그녀는 자아를 향상시키고 자신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손떼기. 소냐 일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언제나 남편과 다투곤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의견에 반대할 경우 그녀는 금세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이 상해서 고집을 피웠지요. 남편이 자기를 진지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냐가 그렇게 마음 상함에 시달리게 된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소냐가 최근에 겪은 상황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밝혀진 것은 이 언쟁에 관한 한 그녀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부분, 상대방의 이의 제기와 비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부분, 그리고 이에 반항하여 투쟁하고 다투되 그 자신은 이미 상처난 부분이 각각 따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녀가 방석 4개를 골라왔습니다. 언쟁에 참여했던 사람과 내면의 상태에 따라 각각 하나씩 부여할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초록색 방석을 남자친구인 클라우스의 목으로 놓더군요. 바로 그 정반대편에는 하얀색 방석이 놓였는데 클라우스가 바라는 것을 미리 알아서 말하는 자신의 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내면의 다른 두 부분 중 하나로는 노란색 방석을 골라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소냐라고 했습니다. 반항하는 나머지 한 부분은 까만색 방석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까만색 방석은 언쟁 초기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채로 하얀색 방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클라우스와 소냐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소냐. 일이 영 힘들어. 좀 더 재미있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 될 수 있으면 근무 시간도 좀 적은 일을 찾아볼 생각이야. 클라우스.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서 생각해 보겠어. 요즘 같은 때 직장을 포기한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야.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말야. 설사 근무 시간이 적은 일을 찾는다 해도 그럼 수입이 확 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이르렀을 때 소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클라우스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계획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사라지면서 마치 아빠와 살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안과 죄책감에 휩싸여 소냐는 확신이 서지 않은 아이를 나타내는 노란색 방석을 하얀색 방석 앞쪽으로 쓱 밀어 놓았습니다. 소냐는 이윽고 아빠하고 살 때 배웠던 이 부분이 되어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든 아빠 위주로 하려 했고 아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자기가 원할 때는 죄책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소냐. 그래, 당신 말이 옳아. 이건 확실히 잘못되고 경솔한 판단이야.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난 기분이 좋지 않고 죄지은 느낌이 들어. 그 돈 얘기도 맞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줘.
바로 이 순간 까만색 방석이 나타났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클라우스의 말은 틀려. 괜히 기죽지 말고 네 식대로 좀 보여주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네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란 말이야. 일이 이쯤 되면 현실에서는 클라우스와 다투게 되기 마련이었지요. 소냐가 어른 노릇은 않고 고집쟁이 아이처럼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 싸우니까요. 반항심에 찬 그녀는 자기가 마치 클라우스의 감독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클라우스는 클라우스대로 이 고집쟁이가 자기를 부당하게 공격한다고 도리어 모욕감을 느낍니다. 두 사람이 다 기분이 상해서 서로 다투든가 아니면 피해버려 결국 아무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기제가 분명하게 밝혀지자 해결책은 쉽게 찾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냐가 하얀색 자기 자신, 즉 성숙하고 안정된 자기 마음과 접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이 때의 감정들 쪽으로 다시 미끄러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뻣뻣하게 당기는 것을 통해 소냐는 자기가 아이 때의 감정을 되돌아갔음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몹시 놀랐을 때 나타나는 것과 흡사한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신호는 앞으로 또다시 예전식으로 반응할 위험에 처할 때 그녀가 그 사실을 의식할 수 있도록 경고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관찰해 볼 때 이러한 기제는 그보다 훨씬 이전, 말하자면 클라우스가 그녀의 생각에 대해 보인 반응 양식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소냐는 마치 견책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겁니다. 마치 그 옛날 아빠가 도덕을 내세워 그녀를 압박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소냐가 이때 곧장 자기의 불만을 토로했다면 참 좋았을 겁니다. 이를테면 클라우스에게 자기는 그런 식의 말을 들으면 갑자기 갈등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갖게 되니까 되도록 즉시 비판하는 일은 좀 삼가달라고 부탁했다면 말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대화가 말다툼으로 번질 것 같으면 잠시 이야기를 중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풀린 뒤에 다시 대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가끔 있습니다. 평소 다투던 경우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자기가 느꼈던 어려운 점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방법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관계 변화는 차치하고라도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깨달은 것이 소냐에게는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클라우스가 이 일을 제기해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이에 반응할 것이므로 이 체험은 변화를 향한 커다란 한 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치료가 더 진행되는 동안 소냐는 그 밖에도 자신에 대한 아빠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자신의 소망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아빠는 남편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자존감이 강화되면 저항적, 투쟁적 태도로 남을 공격하다가 혼자 마음 상해서 등을 돌려버리지 않고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남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자기 일을 자기 뜻대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느낄 때에만 당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이 거부하거나 비판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늘 똑같은 다툼을 일삼지 않게 됩니다. 소냐 헬트의 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 상함을 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상함을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방지하거나 적어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오래된 함정에 다시 빠지지 않고 정말 새로운 것을 현실에서 만들어내려면 폭넓은 경험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